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상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현실과 닮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바로 현대기술이 빚어낸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온라인 게임의 가상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 의사, 평범한 시민,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혼란스럽고도 흥미로운 한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이 가상의 도시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갱단에게 다가가 조직원이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길을 가는 연인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의 단골 대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여성 간호사이든 험악하게 생긴 폭주족이든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든 그는 변함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와 같은 황당한 말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어떤 이는 불쾌감을 느끼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총에 맞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마자 자신을 치료해준 간호사에게 똑같은 말을 건넵니다. 방금 당신이 날 겼는지라는 걸 봤어요. 미안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이러한 끝없는 소동.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롤플레잉 게임, 즉 역할극 게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실제로 범죄자를 쫓고 법을 집행하며 의사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즉흥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과 사회적 약속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롤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혼란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 맥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비논리적인 행동과 말로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영상 속 남자의 행동은 바로 이 트롤링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내 번호는 줄 수 없다는 그의 반복적인 대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 짜인 연극 무대에 갑자기 뛰어든 광대처럼 기존의 질서와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역할극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으로 인해 그 몰입은 순식간에 깨지고 가상세계는 한순간에 희극적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 한국의 온라인 문화에서도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활동하는 이 문화는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이 부캐를 통해 긍정적인 즐거움을 찾지만 몇몇은 익명성에 가면 뒤에 숨어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파괴적인 행동으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PC방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에게 온라인 게임 속에서의 에티켓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롤 행위로 인해 팀 전체가 패배의 쓴맛을 보거나 커뮤니티 전체가 논쟁으로 들끓었던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이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게임 속 해프닝을 넘어 현대 사회와 인간 심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정해진 규칙과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영상 속 남자는 계속해서 도시를 배회하며 외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의 외침은 어쩌면 이 가상의 놀이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가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 현대인의 또 다른 자화상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자신만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상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현실과 닮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바로 현대기술이 빚어낸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온라인 게임의 가상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 의사, 평범한 시민,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혼란스럽고도 흥미로운 한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이 가상의 도시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갱단에게 다가가 조직원이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길을 가는 연인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의 단골 대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여성 간호사이든 험악하게 생긴 폭주족이든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든 그는 변함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와 같은 황당한 말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어떤 이는 불쾌감을 느끼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총에 맞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마자 자신을 치료해준 간호사에게 똑같은 말을 건넵니다. 방금 당신이 날 겼는지라는 걸 봤어요. 미안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이러한 끝없는 소동.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롤플레잉 게임, 즉 역할극 게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실제로 범죄자를 쫓고 법을 집행하며 의사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즉흥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과 사회적 약속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롤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혼란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 맥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비논리적인 행동과 말로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영상 속 남자의 행동은 바로 이 트롤링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내 번호는 줄 수 없다는 그의 반복적인 대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 짜인 연극 무대에 갑자기 뛰어든 광대처럼 기존의 질서와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역할극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으로 인해 그 몰입은 순식간에 깨지고 가상세계는 한순간에 희극적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 한국의 온라인 문화에서도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자신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활동하는 이 문화는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이 부캐를 통해 긍정적인 즐거움을 찾지만 몇몇은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파괴적인 행동으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PC방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에게 온라인 게임 속에서의 에티켓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롤 행위로 인해 팀 전체가 패배의 쓴맛을 보거나 커뮤니티 전체가 논쟁으로 들끓었던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이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게임 속 해프닝을 넘어 현대 사회와 인간 심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정해진 규칙과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영상 속 남자는 계속해서 도시를 배회하며 외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의 외침은 어쩌면 이 가상의 놀이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가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 현대인의 또 다른 자화상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자신만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상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현실과 닮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바로 현대기술이 빚어낸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온라인 게임의 가상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 의사, 평범한 시민,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혼란스럽고도 흥미로운 한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이 가상의 도시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갱단에게 다가가 조직원이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길을 가는 연인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의 단골 대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여성 간호사이든 험악하게 생긴 폭주족이든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든 그는 변함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와 같은 황당한 말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어떤 이는 불쾌감을 느끼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총에 맞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마자 자신을 치료해준 간호사에게 똑같은 말을 건넵니다. 방금 당신이 날 겼는지라는 걸 봤어요. 미안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이러한 끝없는 소동.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롤플레잉 게임, 즉 역할극 게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실제로 범죄자를 쫓고 법을 집행하며 의사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즉흥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과 사회적 약속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롤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혼란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 맥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비논리적인 행동과 말로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영상 속 남자의 행동은 바로 이 트롤링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내 번호는 줄 수 없다는 그의 반복적인 대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 짜인 연극 무대에 갑자기 뛰어든 광대처럼 기존의 질서와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역할극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으로 인해 그 몰입은 순식간에 깨지고 가상세계는 한순간에 희극적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 한국의 온라인 문화에서도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활동하는 이 문화는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이 부캐를 통해 긍정적인 즐거움을 찾지만 몇몇은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파괴적인 행동으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PC방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에게 온라인 게임 속에서의 에티켓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롤 행위로 인해 팀 전체가 패배의 쓴맛을 보거나 커뮤니티 전체가 논쟁으로 들끓었던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이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게임 속 해프닝을 넘어 현대 사회와 인간 심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정해진 규칙과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영상 속 남자는 계속해서 도시를 배회하며 외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의 외침은 어쩌면 이 가상의 놀이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가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 현대인의 또 다른 자화상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자신만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상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현실과 닮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바로 현대기술이 빚어낸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온라인 게임의 가상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 의사, 평범한 시민,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혼란스럽고도 흥미로운 한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이 가상의 도시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갱단에게 다가가 조직원이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길을 가는 연인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의 단골 대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여성 간호사이든 험악하게 생긴 폭주족이든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든 그는 변함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와 같은 황당한 말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어떤 이는 불쾌감을 느끼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총에 맞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마자 자신을 치료해준 간호사에게 똑같은 말을 건넵니다. 방금 당신이 날 겼는지라는 걸 봤어요. 미안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이러한 끝없는 소동.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롤플레잉 게임, 즉 역할극 게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실제로 범죄자를 쫓고 법을 집행하며 의사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즉흥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과 사회적 약속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롤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혼란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 맥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비논리적인 행동과 말로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영상 속 남자의 행동은 바로 이 트롤링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내 번호는 줄 수 없다는 그의 반복적인 대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 짜인 연극 무대에 갑자기 뛰어든 광대처럼 기존의 질서와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역할극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으로 인해 그 몰입은 순식간에 깨지고 가상세계는 한순간에 희극적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 한국의 온라인 문화에서도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자신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활동하는 이 문화는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이 부캐를 통해 긍정적인 즐거움을 찾지만 몇몇은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파괴적인 행동으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PC방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에게 온라인 게임 속에서의 에티켓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롤 행위로 인해 팀 전체가 패배의 쓴맛을 보거나 커뮤니티 전체가 논쟁으로 들끓었던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이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게임 속 해프닝을 넘어 현대 사회와 인간 심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정해진 규칙과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영상 속 남자는 계속해서 도시를 배회하며 외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의 외침은 어쩌면 이 가상의 놀이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가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 현대인의 또 다른 자화상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자신만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상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현실과 닮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바로 현대기술이 빚어낸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온라인 게임의 가상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 의사, 평범한 시민,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혼란스럽고도 흥미로운 한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이 가상의 도시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갱단에게 다가가 조직원이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길을 가는 연인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의 단골 대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여성 간호사이든 험악하게 생긴 폭주족이든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든 그는 변함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와 같은 황당한 말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어떤 이는 불쾌감을 느끼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총에 맞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마자 자신을 치료해준 간호사에게 똑같은 말을 건넵니다. 방금 당신이 날 겼는지라는 걸 봤어요. 미안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이러한 끝없는 소동.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롤플레잉 게임, 즉 역할극 게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실제로 범죄자를 쫓고 법을 집행하며 의사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즉흥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과 사회적 약속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롤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혼란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 맥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비논리적인 행동과 말로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영상 속 남자의 행동은 바로 이 트롤링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내 번호는 줄 수 없다는 그의 반복적인 대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 짜인 연극 무대에 갑자기 뛰어든 광대처럼 기존의 질서와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역할극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으로 인해 그 몰입은 순식간에 깨지고 가상세계는 한순간에 희극적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 한국의 온라인 문화에서도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활동하는 이 문화는
가상 세계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이 부캐를 통해 긍정적인 즐거움을 찾지만 몇몇은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파괴적인 행동으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PC방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에게 온라인 게임 속에서의 에티켓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롤 행위로 인해 팀 전체가 패배의 쓴맛을 보거나 커뮤니티 전체가 논쟁으로 들끓었던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이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게임 속 해프닝을 넘어 현대 사회와 인간 심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정해진 규칙과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영상 속 남자는 계속해서 도시를 배회하며 외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의 외침은 어쩌면 이 가상의 놀이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가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 현대인의 또 다른 자화상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자신만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상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현실과 닮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바로 현대기술이 빚어낸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온라인 게임의 가상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 의사, 평범한 시민,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혼란스럽고도 흥미로운 한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이 가상의 도시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갱단에게 다가가 조직원이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길을 가는 연인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의 단골 대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여성 간호사이든 험악하게 생긴 폭주족이든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든 그는 변함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와 같은 황당한 말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어떤 이는 불쾌감을 느끼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총에 맞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마자 자신을 치료해준 간호사에게 똑같은 말을 건넵니다. 방금 당신이 날 겼는지라는 걸 봤어요. 미안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이러한 끝없는 소동.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롤플레잉 게임, 즉 역할극 게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실제로 범죄자를 쫓고 법을 집행하며 의사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즉흥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과 사회적 약속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롤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혼란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 맥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비논리적인 행동과 말로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영상 속 남자의 행동은 바로 이 트롤링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내 번호는 줄 수 없다는 그의 반복적인 대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 짜인 연극 무대에 갑자기 뛰어든 광대처럼 기존의 질서와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역할극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으로 인해 그 몰입은 순식간에 깨지고 가상세계는 한순간에 희극적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 한국의 온라인 문화에서도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활동하는 이 문화는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이 부캐를 통해 긍정적인 즐거움을 찾지만 몇몇은 익명성에 가면 뒤에 숨어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파괴적인 행동으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PC방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에게 온라인 게임 속에서의 에티켓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롤 행위로 인해 팀 전체가 패배의 쓴맛을 보거나 커뮤니티 전체가 논쟁으로 들끓었던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이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게임 속 해프닝을 넘어 현대 사회와 인간 심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정해진 규칙과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영상 속 남자는 계속해서 도시를 배회하며 외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의 외침은 어쩌면 이 가상의 놀이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가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 현대인의 또 다른 자화상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자신만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상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현실과 닮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바로 현대기술이 빚어낸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온라인 게임의 가상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 의사, 평범한 시민,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혼란스럽고도 흥미로운 한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이 가상의 도시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갱단에게 다가가 조직원이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길을 가는 연인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의 단골 대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여성 간호사이든 험악하게 생긴 폭주족이든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든 그는 변함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와 같은 황당한 말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어떤 이는 불쾌감을 느끼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총에 맞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마자 자신을 치료해준 간호사에게 똑같은 말을 건넵니다. 방금 당신이 날 겼는지라는 걸 봤어요. 미안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이러한 끝없는 소동.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롤플레잉 게임, 즉 역할극 게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실제로 범죄자를 쫓고 법을 집행하며 의사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즉흥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과 사회적 약속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롤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혼란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 맥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비논리적인 행동과 말로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영상 속 남자의 행동은 바로 이 트롤링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내 번호는 줄 수 없다는 그의 반복적인 대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 짜인 연극 무대에 갑자기 뛰어든 광대처럼 기존의 질서와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역할극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으로 인해 그 몰입은 순식간에 깨지고 가상세계는 한순간에 희극적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 한국의 온라인 문화에서도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활동하는 이 문화는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이 부캐를 통해 긍정적인 즐거움을 찾지만 몇몇은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파괴적인 행동으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PC방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에게 온라인 게임 속에서의 에티켓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롤 행위로 인해 팀 전체가 패배의 쓴맛을 보거나 커뮤니티 전체가 논쟁으로 들끓었던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이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게임 속 해프닝을 넘어 현대 사회와 인간 심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정해진 규칙과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영상 속 남자는 계속해서 도시를 배회하며 외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의 외침은 어쩌면 이 가상의 놀이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가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 현대인의 또 다른 자화상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자신만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상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현실과 닮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바로 현대기술이 빚어낸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온라인 게임의 가상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 의사, 평범한 시민,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혼란스럽고도 흥미로운 한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이 가상의 도시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갱단에게 다가가 조직원이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길을 가는 연인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의 단골 대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여성 간호사이든 험악하게 생긴 폭주족이든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든 그는 변함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와 같은 황당한 말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어떤 이는 불쾌감을 느끼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총에 맞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마자 자신을 치료해준 간호사에게 똑같은 말을 건넵니다. 방금 당신이 날 겼는지라는 걸 봤어요. 미안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이러한 끝없는 소동.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롤플레잉 게임, 즉 역할극 게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실제로 범죄자를 쫓고 법을 집행하며 의사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즉흥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과 사회적 약속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롤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혼란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 맥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비논리적인 행동과 말로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영상 속 남자의 행동은 바로 이 트롤링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내 번호는 줄 수 없다는 그의 반복적인 대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 짜인 연극 무대에 갑자기 뛰어든 광대처럼 기존의 질서와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역할극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으로 인해 그 몰입은 순식간에 깨지고 가상 세계는 한순간에 희극적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 한국의 온라인 문화에서도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활동하는 이 문화는 가상 세계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이 부캐를 통해 긍정적인 즐거움을 찾지만 몇몇은 익명성에 가면 뒤에 숨어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파괴적인 행동으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PC방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에게 온라인 게임 속에서의 에티켓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롤 행위로 인해 팀 전체가 패배의 쓴맛을 보거나 커뮤니티 전체가 논쟁으로 들끓었던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이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게임 속 해프닝을 넘어 현대 사회와 인간 심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정해진 규칙과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영상 속 남자는 계속해서 도시를 배회하며 외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의 외침은 어쩌면 이 가상의 놀이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가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 현대인의 또 다른 자화상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자신만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상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현실과 닮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바로 현대기술이 빚어낸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온라인 게임의 가상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 의사, 평범한 시민,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혼란스럽고도 흥미로운 한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이 가상의 도시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갱단에게 다가가 조직원이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길을 가는 연인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의 단골 대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여성 간호사이든 험악하게 생긴 폭주족이든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든 그는 변함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와 같은 황당한 말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어떤 이는 불쾌감을 느끼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총에 맞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마자 자신을 치료해준 간호사에게 똑같은 말을 건넵니다. 방금 당신이 날 겼는지라는 걸 봤어요. 미안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이러한 끝없는 소동.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롤플레잉 게임, 즉 역할극 게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실제로 범죄자를 쫓고 법을 집행하며 의사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즉흥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과 사회적 약속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롤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혼란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 맥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비논리적인 행동과 말로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영상 속 남자의 행동은 바로 이 트롤링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내 번호는 줄 수 없다는 그의 반복적인 대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 짜인 연극 무대에 갑자기 뛰어든 광대처럼 기존의 질서와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역할극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으로 인해 그 몰입은 순식간에 깨지고 가상 세계는 한순간에 희극적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 한국의 온라인 문화에서도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캐, 즉 부캐릭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자신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활동하는 이 문화는 가상 세계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이 부캐를 통해 긍정적인 즐거움을 찾지만 몇몇은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파괴적인 행동으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PC방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에게 온라인 게임 속에서의 에티켓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롤 행위로 인해 팀 전체가 패배의 쓴맛을 보거나 커뮤니티 전체가 논쟁으로 들끓었던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이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게임 속 해프닝을 넘어 현대 사회와 인간 심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정해진 규칙과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영상 속 남자는 계속해서 도시를 배회하며 외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의 외침은 어쩌면 이 가상의 놀이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가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 현대인의 또 다른 자화상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자신만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세상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현실과 닮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바로 현대기술이 빚어낸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온라인 게임의 가상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 의사, 평범한 시민,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혼란스럽고도 흥미로운 한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이 가상의 도시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갱단에게 다가가 조직원이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길을 가는 연인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의 단골 대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 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여성 간호사이든 험악하게 생긴 폭주족이든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든 그는 변함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와 같은 황당한 말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어떤 이는 불쾌감을 느끼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총에 맞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마자 자신을 치료해준 간호사에게 똑같은 말을 건넵니다. 방금 당신이 날 곁눈질하는 걸 봤어요. 미안하지만 내 번호는 줄 수 없어요. 이러한 끝없는 소동.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롤플레잉 게임, 즉 역할극 게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실제로 범죄자를 쫓고 법을 집행하며 의사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즉흥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과 사회적 약속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롤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트롤링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